네덜란드 현지 팬들이 한국인 미드필더 보고 이 선수 진짜 외계인 아니냐며 경악하는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진짜 미친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페에노르트 홈 경기장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뭐 때문에 난리가 났냐고요? 바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 때문이에요. 이 선수가 얼마나 미친 플레이를 보여줬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드릴게요. 일단 배경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황인범 선수는 지난해 세르비아 리그에서 뛰다가 네덜란드의 명문 클럽 페에노르트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응이 진짜 가관이었거든요. 일부 축구 팬들, 특히 추갈못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겨우 네덜란드 변방 리그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냐, 프리미어 리그도 아니고 PSG 정도는 가야 뉴스거리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깔아뭉개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소리인지 아세요? 네덜란드 리그를 변방 리그라고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은 축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게 바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팩트로 이 무식한 사람들을 제대로 교육 좀 시켜드릴게요. 네덜란드 에레디비시 리그는 유럽 축구 연맹 UEFA 개수 순위로 따지면 5위에서 6위 사이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프랑스 리그앙이랑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PSG가 속해 있는 그 리그앙이요. 추갈못들이 PSG 정도는 가야지라고 했던 바로 그 리그랑 네덜란드 리그가 엇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유럽 축구 리그 서열을 정확하게 알려드리자면요. 최상위권에는 당연히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스페인 라리가, 이탈리아 세리아, 독일 분데스리가가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유럽 4대 리그죠. 그 다음이 프랑스 리그앙인데 여기서부터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 에레디비시와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가 리그앙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거든요. 어떤 시즌에는 네덜란드가 더 높고 어떤 시즌에는 포르투갈이 더 높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리그는 유럽에서 5번째나 6번째로 강한 리그라는 겁니다. 이걸 변방 리그라고 부르는 건 진짜 웃기는 거죠. 거기다가 페에노르트라는 팀은 네덜란드 리그에서 아약스, PSV와 함께 이른바 3대장으로 불리는 전통의 강호예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클럽 중 하나라고요. 이런 팀에서 주전으로 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축구 전문가들이 추갈못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네가 네덜란드 리그를 몰라서 그러는 건데 여기는 진짜 수준 높은 리그다. 특히 페에노르트 같은 팀에서 주전으로 뛰는 건 정말 대단한 거다라고 제대로 교육을 시켜줬어요. 근데 추갈못들이 그걸 알아들었을까요? 당연히 못 알아들었겠죠. 자기들이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그럼 황인범 선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선수가 페에노르트에 이적해서 처음 출전했을 때부터 이미 범상치 않았거든요. 데뷔 경기에서 뭘 했냐면 미친 중거리 슛을 때려서 바로 골을 넣어버렸어요. 그것도 엄청난 원더골로요. 이 장면을 본 네덜란드 현지 팬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저 선수 진짜 한국 선수 맞아? 한국에 저렇게 중거리 슛 잘 차는 선수가 있었어? 이런 반응이 쏟아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건요. 황인범이 그 중거리 슛을 왼발로 때렸다는 거예요. 네,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이요. 한국 선수 중에서 왼발로 저런 미친 중거리 슛을 때릴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금시초문이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 이후로도 황인범은 계속 미친 활약을 펼쳤어요. 최근에는 스파르타와의 경기에서 이번엔 오른발로 중거리 슛을 장렬시켜서 또 골을 넣었습니다. 왼발로도 되고 오른발로도 되는 거예요. 완전히 양발 다 쓸 줄 아는 선수라는 게 증명된 거죠. 이쯤 되니까 네덜란드 팬들도 이 선수 진짜 뭐야? 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 26일 정말 역사적인 경기가 펼쳐집니다. 페에노르트가 홈에서 헤라클레스 알멜로를 상대하는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가 왜 중요했냐면요. 페에노르트는 리그 2위였고 바로 뒤에서 3위 아약스가 턱 밑까지 추격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라클레스를 꼭 이기고 승점 3점을 따내서 2위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동시에 1위 PSV를 추격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경기였죠. 경기는 팽팽하게 전개됐어요. 페에노르트가 전반전에 선제골을 넣었지만 헤라클레스가 바로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1대1 동점 상황이 됐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죠. 홈팬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무승부로 끝나거나 최악의 경우 역전패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전반 38분경 이 팽팽한 균형을 깬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황인범이었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황인범은 우측 측면을 침투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직접 돌파 슈팅을 하거나 아니면 크로스를 올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황인범은 뭘 했냐면요. 침투한 후에 돌파 슈팅을 하지 않고 공을 중앙으로 꺾었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빈 공간으로 정확한 땅볼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이 패스를 받은 동료 선수가 논스톱으로 슈팅을 때려서 바로 골로 연결됐어요. 페에노르트가 2대1로 다시 앞서 나가게 된 거죠. 결정적인 역전골이었습니다. 이 골로 인해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페에노르트 쪽으로 기울어지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축구 팬들이 놀란 게 뭐냐면요. 황인범의 포지션이 수비형 미드필더거든요.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중원에서 수비를 책임지고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선수예요. 공격에 가담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포지션이죠. 그런데 황인범은 마치 윙어처럼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했던 거예요. 윙어도 아니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아니고 수비형 미드필더가요. 팬들이 무슨 수비형 미드필더가 윙어처럼 침투를 하냐라고 놀라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침투도 대단한데 거기다가 어시스트까지 만들어낸 거니까 완전히 미친 플레이였던 거죠.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뛰어넘는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인범의 이날 경기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후반 84분경. 페에노르트가 2대1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황인범이 또 한 번 결정적인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황인범은 중원에서 공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전방을 향해 미친 롱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이 롱패스가 동료 공격수에게 정확하게 연결됐고 그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페에노르트가 3대1로 앞서 나가게 됐죠. 황인범의 두 번째 어시스트였습니다. 멀티 어시스트를 기록한 거예요. 이 장면을 본 축구 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패스가 진짜 말도 안 된다. 오늘만 이도움인데 폼이 완전히 미친 거 아니냐라고 극찬을 쏟아냈어요. 근데 이 롱패스가 단순한 롱패스가 아니었다는 게 더욱 놀라운 부분이거든요. 축구 전문가들이 이 장면을 분석하면서 엄청난 비밀을 발견했어요. 언뜻 보면 황인범이 그냥 힘껏 찬 것처럼 보이지만 이 롱패스에는 놀라운 기술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첫 번째로 황인범의 경기를 보는 시야가 말도 안 되게 넓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킥을 할 때 엄청난 기술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 페에노르트가 중원에서 공을 잡고 역습을 시도하는 상황이었어요. 황인범은 역습에 가담하기 위해 전방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이때 상대팀 헤라클레스의 수비 라인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 수비 뒷공간이 광활하게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공을 잡은 다른 선수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황인범은 전방으로 이동하면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시야의 차이거든요. 보통 선수들은 자기 주변 상황만 보는데 황인범은 경기장 전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황인범은 공을 받기도 전에 이미 동료 공격수가 자신에게 공을 달라고 손을 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을 받은 후에 한 번의 턴 동작으로 상대 수비수를 완전히 벗겨냈습니다. 이 턴이 얼마나 예술적이었는지 상대 수비수가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황인범이 수비수를 벗겨낸 걸 본 동료 공격수는 바로 전방을 향해 스타트를 끊으면서 달리기 시작했죠. 그 순간 황인범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롱킥을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정확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근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져요. 함께 움직이던 또 다른 동료 공격수가 상대 수비수와 충돌하는 바람에 넘어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이 충돌 때문에 공을 받으러 가던 공격수가 완벽한 노마크 상태에 놓이게 된 거거든요. 상대 수비수들이 충돌 상황에 주목하는 사이에 우리 공격수는 자유롭게 공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황인범의 진짜 미친 기술이 빛을 발합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트릭이었는데요. 황인범이 롱패스를 할 때 공의 밑둥을 찍어 차면서 공에 역회전을 걸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공이 바운드되어
전방으로 강하게 튀어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었던 겁니다. 이 역회전 덕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상대 골키퍼가 앞으로 뛰어나와서 공을 쳐낼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공이 그냥 바운드되면서 앞으로 튀어나갔다면 골키퍼가 충분히 쳐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역회전이 걸려 있으니까 공이 바운드된 후에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멈춰섰던 겁니다. 그 결과 우리 동료 공격수는 슈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타이밍을 확보하게 됐어요. 여유롭게 공을 컨트롤하고 정확한 슈팅을 때려서 골로 연결할 수 있었던 거죠. 언뜻 보면 그냥 운 좋게 골이 들어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황인범이 이 골을 거의 다 만든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전문가의 이런 설명을 들은 많은 축구 팬들이 다시 그 장면을 돌려보면서 진짜 공에 회전이 엄청나게 걸려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 진짜 공이 바운드되고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으면서 공격수 앞에 딱 멈춰선다. 진짜 대단한 킥력이다라고 혀를 내둘렀죠. 골을 넣은 동료 공격수도 골을 넣자마자 바로 황인범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어시스트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황인범 주변에 있던 다른 동료들도 모두 황인범에게 몰려와서 그의 놀라운 시야와 엄청난 롱패스 능력을 칭찬하며 격려했어요. 팀 동료들도 황인범의 플레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날 경기에서 황인범이 미친 멀티 어시스트 덕분에 페에노르트는 헤라클레스를 4대2로 격파하고 리그 2위를 지켜냈습니다. 황인범은 이번 시즌 공식전 16경기에 출전해서 1골 5도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포지션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공격 포인트 기록이죠. 미국의 유명 스포츠 매체도 이번 경기를 종합하면서 2주의 팀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황인범을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평가 내용이 어땠냐면요. 황인범의 볼 배급, 전개, 속도, 수비 가담까지 단순한 멀티 도움, 그 이상의 플레이를 했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단순히 어시스트 2개만 기록한 게 아니라 경기 전체에서 팀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평가였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황인범 선수의 미친 활약 이야기인데요.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처음에 황인범이 네덜란드로 이적했을 때 추갈못들이 뭐라고 했죠? 겨우 네덜란드 변방, 리그, 뉴스거리도 안 된다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황인범이 보여주고 있는 활약을 보세요. 네덜란드 명문 클럽에서 주전으로 뛰면서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어요. 더 중요한 건요. 황인범이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 수준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높다는 거예요.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고 중거리 슛도 미쳤고 패스 능력도 세계적이고 시야도 엄청나고 킥에는 고도의 기술까지 구사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어지간한 유럽픽 리그에 가도 충분히 통할 수준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황인범이 지금 당장 프리미어 리그나 라리가, 세리아 같은 곳으로 이적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덜란드 리그에서 이 정도로 압도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 상위 리그로 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이렇게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축구협회와 감독이 완전 쓰레기라는 거예요. 황인범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등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럽 박지에서 미친 활약을 펼치고 있어요. 이 정도 선수들을 갖고 있으면 월드컵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선수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감독과 시스템이라는 거죠. 선수들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축협과 감독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많은 축구 팬들이 한탄하는 게 당연하죠. 선수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는 맨날 월드컵에서 고생하냐? 감독 좀 제대로 뽑아라. 축협 일 좀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적인 건요. 황인범 같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유럽 무대에서 자기 실력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선수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축구의 위상도 계속 올라갈 거고 언젠가는 제대로 된 감독을 만나서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거든요. 황인범 선수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실력이 있으면 어디서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겨우 네덜란드 리그라고 무시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황인범은 그런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플레이를 해냈어요. 그리고 결과로 증명했죠. 데뷔 전부터 미친 중거리 슛으로 골을 넣고 계속해서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이제는 멀티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어요. 이게 바로 실력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경기장에서 플레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황인범의 플레이를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오는 게요. 단순히 피지컬이나 스피드로만 승부하는 게 아니라 지능적인 플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시야가 넓고 패스 타이밍이 정확하고 킥에는 고도의 기술까지 구사하고요. 이런 게 바로 현대 축구에서 요구되는 미드필더의 모습이거든요. 예전에는 한국 선수들이 피지컬이 약하다, 기술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황인범 같은 선수를 보면 기술적으로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유럽 선수들보다 더 뛰어난 부분도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황인범의 롱패스에 역회전을 거는 기술 같은 건 정말 고도로 숙련된 선수만이 할 수 있는 플레이거든요. 이런 디테일한 기술까지 갖추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축구를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리고 황인범의 또 다른 강점은 양발을 다 쓸 줄 안다는 거예요. 왼발로도 중거리 슛을 때리고 오른발로도 때리고 패스도 양발로 다 정확하게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요즘 현대 축구에서 양발을 다 쓸 줄 아는 선수는 정말 귀한 자산이거든요. 수비수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어느 발로 플레이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막기가 훨씬 어려워져요. 황인범을 보면서 네덜란드 팬들이 놀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한국에서 이런 선수가 나왔어? 이 선수 진짜 외계인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황인범의 플레이 수준이 그 정도로 높으니까요. 이런 선수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자부심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나라 선수가 유럽 명문 클럽에서 주전으로 뛰면서 팀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현지 팬들한테 극찬을 받고 있고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국뽕이 아니라 팩트인 거예요. 솔직히 예전 같았으면 한국 선수가 네덜란드 명문 클럽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황인범이 거기서 주전으로 뛰면서 멀티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발전인지 한국 축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그리고 이런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해요. 황인범만 그런 게 아니라 이강인도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하고 있고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고 황희찬은 울버햄튼에서 골을 넣고 있고 이재성은 마인츠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어요. 이런 선수들이 유럽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건 한국 축구의 미래가 밝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진짜 아쉬운 건요. 이렇게 좋은 선수들을 갖고 있는데도 국가대표팀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감독과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죠.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은 정말 뛰어난데 이걸 제대로 조합해서 팀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황인범이 페예노르트에서 보여주는 플레이를 국가대표팀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의 정확한 패스와 너른 시야, 그리고 킥 기술이 국가대표팀에서 제대로 활용된다면 우리 축구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손흥민이 공격을 주도하고 황인범이 중원에서 게임을 조율하고 김민재가 수비를 책임지고 이강인이 창의성을 더하는 그런 팀을 상상해보세요. 이 정도 선수들이 제대로 조합된다면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무대에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감독이 선수 기용도 이상하게 하고 전술도 맞지 않고 팀 분위기도 좋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이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팬들이 축협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거고요. 선수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는 맨날 이 모양이냐, 좀 제대로 된 감독을 모셔와라, 시스템을 개선해라. 이런 요구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황인범 같은 선수들이 계속 유럽에서 경험을 쌓고 실력을 키우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런 선수들이 더 많아지고 더 높은 레벨의 리그로 올라가고 더 큰 클럽에서 뛰게 된다면 언젠가는 우리 국가대표팀도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거예요. 황인범의 이번 활약을 보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건요.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예요. 처음에 네덜란드로 이적했을 때 일부 사람들이 무시하는 발언을 했지만 황인범은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어요.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경기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노력했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데뷔 전부터 골을 넣고 꾸준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이제는 팀의 핵심 선수가 됐어요. 이게 바로 프로의 자세거든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로 보여주는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